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24년 갑진년 운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썸네일이나 타이틀에 이렇게 사주 운 보는 법 비법 공개라고 해서 약간 어그로성 이 타이틀을 좀 위에 붙였는데 말 그대로 제 이 사주 도훈 사주 TV 채널의 어떤 컨셉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사주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관념적인 말씀이거나 그냥 철학적인 얘기, 갑진년이 어떤 해다, 이런 식의 이제 강의가 많은데, 제 강의는,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들에게 맞춤 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운세 강의를 이제 많이 올리고 운세 보는 법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는데 대부분들은 그 갑진년이 어떤 해다 그리고 뭐 일간별로 그렇죠? 간목일간부터 해서 개수일간까지 일간별로 어떠한 운이 펼쳐질 것이고 어떤 사건 사고가 예견된다 요런 정도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주 공부 하시는 분들이 갑진년이라는 어떤 이 세운을 일년운을 해석을 하는 어떤 이 보는 방법 있잖아요. 방법을 좀 디테일하고 좀 자세하게 디테일 자세 같은 얘기죠. 디테일하고 이 사주 도구 사주를 푸는 도구가 뭐 십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도 있고 뭐 십이운성 그 다음에 뭐 합충형파해 또 뭐 십이신설도 있죠. 십이신설 그 다음에 기타 신설도 있고요. 뭐 백호살이라든가 원진 기문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푸는 방법이나 또 그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사주 내년에 내가 어떨까, 그쵸?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좀 정보를 얻고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컨셉이 안 맞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뭐 찾아보니까 간목일간인데 그쵸? 아니면 뭐 갑자 일주인데 내년에 어떨까 그런 거를 이렇게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주 공부에서 내가 정말 사주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마 참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해놓긴 했지만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실제로 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미리 보는 지금 이제 11월인데 11월부터 대략 한 1월까지 한 3개월 정도 11월, 11, 1월까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운세 총론, 뭐 개요와 총론부터 해서 요거 다음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푸느냐 천간의 생극자와 대입와의 대입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지지를 보는 법 지지의 뭐 합충 형파해 뭐 형충회합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간목이라는 운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진토라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이 갑진년이 각각의 천간은 생극자를 대입해서 풀어내야 되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 이 진토가 가지는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 강의는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은 12운성이겠죠. 12운성. 지지에 따른 천간의 어떤 왕세 강약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심리가 어떨 것인가. 이 진이라는 글자, 천간의 갑목으로부터 계수까지의 각각의 이 천간이 가지는 갑진년의 의미와 힘, 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해서 이제 통근과 투출 개념을 적용해서 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갑목으로부터 계수까지 계수의 각각의 6개의 이제 일주가 있죠. 뭐 갑목 같은 경우는 갑신, 갑자, 갑진, 갑인, 갑오, 갑술, 그 다음에 뭐 해서 각각의 천간에 매칭이 되는 6개 일주 강의를 해서 일주 강의를 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일주와 궁성과 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실제로 사주를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제 강의는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미끼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바늘은 어떻게 꽂아야 되고, 어떤 물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하고, 찌가 어떻게 올라내려가면 어떻게 그 낚싯대를 채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나한테 물고기를 탁 주는 그런 강의를 원하시는데 그런 강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 원국 플러스 뭐가 있어요? 대운이죠, 대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운. 그 다음에 월운. 그 다음에 뭐 시운도 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월운까지를 이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월운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제대로 보려면 이 사주 원국에 사주 8글자가 있어요. 8글자와 그 다음에 요 대운. 그쵸?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10년간 이 사주 원국이 처한 어떤 환경이라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그냥 쉽게 환경이다. 어떤 환경에 이 사주 8글자가 일간과, 그쵸?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월주에서 나왔죠, 월주. 월주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년, 월, 일, 시다. 했을 때 월주는 부모, 형제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운은 월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남자가 양간이면 순행을 하고 여자면 역행을 한다. 그거 이제 순행과 역행은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월주를 중심으로 순행을 하거나 역행을 해서 10년간의 환경이 처해지는데, 이 운세 강의는 여기에서 어떤 것만 해당되나요? 그러니까 대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일간과 일지, 여기 일주, 보통 일주하고 요 세운만을 봅니다. 뭐 갑진년, 그쵸? 갑진년 강이니까 이 나머지 글자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하고 대운까지도 배제를 하고 세운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세운이 잘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다 알고 사주 8글자를 알고 대운을 똑바로 알아도 사주 운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그렇게 이제 잘 못 푸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간 또는 일주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운을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고지그대로 믿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뭐 세운 강의 뭐 왜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사주 공부 차원에서 일주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 또는 일지는 배우자잖아요. 한테 이 갑진년이라는 해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예견을 하는지를 공부 학습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궁성만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낚시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또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간일주라는 게 나를 뜻하니까, 나나 배우자를 뜻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운 강의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사주 원국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사주 원국을 우리가 백성, 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요 세운을 군주, 왕,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운을 우리가 이제 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 자, 그래서 사주 원국은 나한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커다란 환경을 우리가 이제 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일년운, 세운이 그만큼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그쵸?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월운은 뭔가요? 월운. 자, 월운은 우리 계면년 같은 경우는 갑이 늘며 병진정사로 이렇게 쭉 흘렀는데, 월운은 이 세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의 어떤 시기를 좀 판단한다든가, 그쵸? 운의 고저, 기복, 현저한 기복을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사건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조금 보는 시기에 좀 맞춰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운을 본다. 이게 가장 어렵죠. 이 사주 공부의 마지막 사주 공부 목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운을 보려면은요, 실제로 일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사주 원국의 베이스 캠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여기 월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월지가 즉 이게 격국 또는 용신이 될 수 있고요.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간한 글자가 격국 용신으로 또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런데 사주 일주만 가지고 세운만 가지고 운을 보는 것은 월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니까 어떤 그 사주의 성패나 기륭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좀 된다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내가 정말 안 좋다는데 정말 안 좋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일주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단계니까 우리가 사주의 이론 무수히 많잖아요. 뭐 십성부터 물상, 간지의 의미, 12운성, 12신설, 합충형파해, 그 다음에 뭐 기타 신설도 있고, 뭐 11신설, 뭐 여러 가지를 다 접목하고 대입해서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또 보자면, 자,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대운이 있고요. 그렇죠? 세운이라는 게 있어.
보통 사주 공부를 안 하시거나 무속인 분들은 대운을 좋은 운, 대운 들어온다 하면 아우 좋은 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운은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의 나의 어떤 운입니다. 이제 10년간의 운은 환경이 그 사주 원국한테 미치는 환경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세운이라는 것은 1년 운이죠. 1년 운. 아까 얘기했던 군주나 왕이다. 자, 근데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 자, 이 대운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월주를 중심 기준한 개인마다 다르다. 월주를 기준해서 개인마다 다르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세운 1년 후는 어떻죠? 갑진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공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올해 개미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 갑진년의 어떤 의미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보고 가야 된다. 그죠? 그건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이 세운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갑진이라는 해가 들어와서 그 각 개인의 사주 원국 플러스 대운에 따라서 이 반응하고 쓰임, 그 다음에 길흉, 또 뭐랄까 이제 어떤 상승 운, 하강운, 그쵸? 기륭, 하강의 기운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적용 그리고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갑자부터 뭐 갑신 일주, 뭐 갑오일주에서 갑목일주에 뭐 이거 외에 이제 뭐 갑인도 있고요, 갑술도 있고, 갑오도 있고 한 그런 갑진, 갑술 뭐 이런 6개의 일주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도 뭐 의미는 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천간은 어떤 걸 본다고요? 생극자화를 본다. 이거를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지는 뭘 본다? 합, 충, 형, 파, 해 플러스 이제 지지끼리 이루어지는 신살이 원진 귀문살이 있어요. 원진살, 귀문살 플러스 우리가 12신살, 진이라는 어떤 이 지지의 글자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천살로 작용하는지, 반한살로 작용을 하는지, 화개살로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12신살을 또 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천간지지, 간지는 자 12운성, 그렇죠? 이 진이라는 글자 위에 10천간을 전부 다 올려봤을 때 각각의 천간이 가지는 왕세와 쓰임과 심리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투간 투출을 본다는 겁니다. 이 투간 투출은 뭐냐면 이 갑진년이라는, 그쵸? 갑진년이라는 해가 이제 세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한테 들어왔다. 이럴 때 이 갑목이라는 천간은 양적인 기운이고요. 그쵸? 드러나는 기운이고 겉으로 보이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내 지지 글자 중에 사주 원국에 이 천간으로 만약에 일지에서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인에 있는 지장간 무병갑이 반응을 해서 이 갑목이 튀어 올라서 일간에 따른 요 갑목의 십성이라든가 궁성의 사건 사고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임목 이 간목을 품고 있는 지지가 몇 개가 있죠? 간목. 자, 일단은 인이 있고요. 또 묘가 있고 간목은 또 해수가 있겠죠. 인에는 무병갑, 묘에는 갑을, 해수에는 무갑임.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이나 해수를 어디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의 합충 형파에 따라서 그게 천간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십성적인 모습이. 자,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게 운을 읽는다는 거예요. 갑진년이 갑목이면 어떻고 비견이고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쵸?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갑진년. 갑진년. 이게 뭐죠? 이게 청룡입니다. 청룡. 갑진년 2024년도는요. 청룡의 해입니다. 푸른 용의 해. 이 천간이 청색을 나타내죠. 간목이 천간의 간목은 청색이나 우리가 뭐 녹색을 나타내고요. 진토는 용입니다. 그래서 청룡, 청색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묘년은 우리가 계묘년. 천간은 드러나는 기운, 대표적인 기운, 보여지는 기운이니까 이 개수는 검정색이잖아요. 검정. 묘는 토끼. 2023년은 검정 토끼의 해. 갑진년. 그럼 2025년 해볼까요? 2025년. 을사년. 을목은 청색. 사는 뱀. 자, 청사의 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푸른 뱀의 해. 2025년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실제로 2024년도 이 갑진년이 들어오는가, 도래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주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사주는 양력으로 보나요? 음력으로 보나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2024년 갑진년은 언제부터 들어올까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미 딱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야.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양력 1월 1일이다. 양력 1월 1일. 자, 우리가 양력 1월 1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양력으로 12월 31일 밤이 되면요, 다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23시 뭐 이제 59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보신각종이나 지방의 어떤 그 사찰에서 양력으로 1월 1일이 딱 2024년 1월 1일이 도래하면 제야의 종을 치죠. 제야의 종. 33회를 타종을 합니다. 33회 독립 이제 선언서나 이 독립의 독립서들을 기리면서 33회를 타종을 하는데, 여러분 드디어 2023년 계묘년을 보내고 청룡의 해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청룡의 해처럼 승천하시고 모든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막 매스컴에 떠들러요. 실제는 아니죠. 이게 아니야. 잘 모르고 이제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양력 1월 1일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음력,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보통 설날 또는 구정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내년에 보니까 2024년 2월 10일이 양력으로
양력으로 이날이 설날입니다. 그럼 2024년 양력 2월 10일 설날 음력으로 1월 1일이 갑진년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세 번째. 자, 동지날은 아니니까 동지. 그러니까 동지 세수설이라고 있습니다. 동지 세수설을 따르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긴 해요. 자, 그럼 동지가 언제냐?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 양력으로 2024년 12월 22일이 이제 동짓날인데 이게 자월이죠, 자월. 자, 이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보는 어떤 그런 학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만, 타이완 있죠? 대만에서는 이 동지 세수설을 많이 따른답니다. 자, 그게 예전에는,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연 속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괴를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오음 일양.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딱 날이 12월 자월에 이 동짓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을 다음 날부터 밤이 가장 길었다가 이제 낮이 조금씩 대략 하루에 1분 정도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자월이 가장 이게 이제 자는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그래서 요 이제 양은 우리가 이제 화를 뜻하거든요. 검정색. 그쵸? 이 자는 수를 뜻하고 화는 이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짓날 붉은색 팥죽을 팥죽을 먹으면서 이 일양이 시생하는 화의 기운을 같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음의 기운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연 이론적으로 이렇게 양력 12월 20일 동짓날을 1년의 시작으로 많이 봤지만 옛날에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이제 책도 보고 뭐 좀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보니까 12월 22일이면 진짜 겨울이잖아요. 한겨울. 그쵸? 이제 추울 때 이때 제사도 지내고 산신 모시는 행사도 하고 하기에는 아마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엄청 추웠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러다가 자 그래서 이 동지는 뭐 자연의 이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 사주명리라는 것은요 자연의 이치를 기반으로 뭘 보는 겁니까? 인간 우리 사람에 대한 이 운명, 길흉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람. 인간도 자연의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한 게 어떤 날? 입춘일. 자, 입춘일은 보통 양력 2월 4일입니다. 2024년도도 2월 4일이 이제 입춘일인데, 이 절기죠, 절기. 절기에 따라서, 이제 본다는 거죠. 입춘일. 입춘일은 봄이, 그쵸? 봄춘자의 드립이잖아요. 봄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게 뭐냐면, 이 절기는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그래서 절기라는 게 농사를 짓기 위한 시간표 일정을 뜻하는 어떤 의미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구면 비가 내린다, 망종이면 파종을 한다, 뭐, 그쵸? 뭐, 이런 춘분,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 뭐, 해갖고, 서리가 내린다, 흰서리가 내린다, 한로다, 뭐, 상강, 그쵸? 뭐, 이런 걸 쭉 해서 농경사회에 농사 짓기 위한 우리가 춥고 더워지는 것을 나타낸 게 입춘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부 다 농사 짓고 사는 농경 사회가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모내기를 하고 또 뭐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입춘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계묘년에서 2024년, 2023년 계묘년에서 2024년 갑진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 입춘일. 입춘일 시죠. 2월 4일 공공시부터가 아니고 그 해에 따라서 이 천체 관측을 해서요. 입춘일시가 정해집니다. 2024년 2월 4일 공공시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그때그때 좀 달라요. 뭐 18시 뭐 30분 뭐 아니면 21시 20분 뭐 이래서 그 일시가 딱 지나는 순간 갑진년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갑진년과 계민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확히를 하긴 해야 돼요. 명확히 해야 한다.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자, 그러나 이 자연의 운기는요. 운기라는 것은 딱 잘라 떨어지지 않는다는 않는다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잖아요. 보통 입춘이 2월 4일이거든요. 입춘. 여름은 입하 5월 한 5일 정도 되고요. 가을은 입추. 가을이 들어오는 입추인데 뭐 8월 7일 정도 되고 지금 입동, 올해 입동은 11월 8일부터가 이제 입동해서 11월 운세가 들어오는데 딱 2월 4일부터 봄 해서 따뜻해지고 막 훈훈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가을에 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곡선적인 운기를 뜬다는 겁니다. 곡선에 스무스하게 이제 교운기를 거친다는 교운기. 그래서 우리가 진술충미, 그쵸?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진,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미,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술,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가는 축이라고는 진술충미가 환절기라는 어떤 계절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천을귀인, 요건 이제 천을귀인 만세력이고요. 천을귀인 많이 보시는, 그리고 원광만세력이라고 또 많이 보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도마뱀 만세력을 가지고 2024년도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2월 4일 이 계묘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지를 다 대입을 해봤어요. 물론 이 만세력 책자에 딱 입춘 일시가 나오긴 합니다. 책마다 조금씩 달라. 천을귀인, 뭐 원광, 하늘도마뱀 만세력도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월 4일 날 16시 59분까지, 이제 이건 천을귀 만세력이거든요. 59분까지는 계묘년이야. 계묘년. 그리고 갑진년으로 언제 바뀌냐? 2월 4일 17시부로 이게 이제 갑진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4일 날 오후 4시 50 여기대로라면 16시 뭐 59분이든 뭐 16시 30분이든 17시 이전에
태어났다 하면 2월 4일이긴 입춘일이긴 하지만 개묘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개묘년에 월지 을추걸이라는 게 또 연주 월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주하고 시주는 같아요. 일주하고 시주는 같은데 연주하고 월주가 완전 바뀌니까 사주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격도 바뀌고. 그래서 병인이 갑진, 올해는 이제 병인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갑진년에는 병인월부터 시작하는데 2월 4일 17시부터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정확하게 봐야겠죠. 근데 또 이게 그러면 17시 1분이다. 그러면 갑진년생이 되는 겁니다. 갑진년생. 근데 만세력이 자, 이 만세력은 원강 만세력이거든요. 원강. 이것도 이제 많이 보세요. 자, 원강 만세력을 또 제가 또 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니까 원강 만세력은 2024년 양력으로 2월 4일 11시 11분까지 개묘년이야. 개묘년이라고 써있잖아요. 개묘년 을추걸이다. 그쵸? 추걸은 1월달이잖아요. 1월달. 그래서 41분까지 그렇고 11분. 자, 여기 보면 2024년 2월 4일 11시 12분부터 갑진년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 병인월, 무술, 무오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태어난 시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언제였어요? 16시 59분. 그러니까 거의 갭이 한 5시간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늘도마뱀. 여기 하늘도마뱀이라고 써있죠. 하늘도마뱀의 만세력인데 하늘도마뱀 만세력은 17시 26분 2월 4일까지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자, 그런데 17시 27분부터 무슨 년? 이렇게 이제 갑진년. 갑진년이 이제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는 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17시 27분이니까 이제 시에 따라서 또 이것도 시주가 다 바뀌죠. 17시 27분은 신시니까 이렇게 되고 원강만세력은 이 갑진년 도래하는 게 오시잖아요. 11시 12분 11시 12분 30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시가 11시 오시는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11시 11분인데 오시로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이고 이게 보정을 하려면 30분을 빼줘야 돼서 이게 11시 41분입니다. 41분 42분 그러니까 41분 42분이네. 자, 그래서 오시가 맞습니다. 오시가 맞아요. 이건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분을 더해줘야 되는 모습이니까 동경시 기준으로 11시 41분 42분부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가 되고 이제 천을기 만세력하고 하늘도마뱀은 공통적으로 신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만세력을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조금 봐야 된다. 어떤 게 맞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2월 4일날 뭐 17시에 태어났다, 12시에 태어났다, 그쵸? 11시에 태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조금 잘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시에 태어난 어떤 이런 분들이 그 시간 안에 태어난 분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사주가
51만 8,400 그쵸? 개의 경우의 수로 51만 8,400개의 사주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의 인구가 그 시간에 2시간 안에 100명씩 태어나니까 그쵸? 아무튼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100명 정도인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나요라고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또 2024년도 갑진년 운세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어떤 한 8년 전부터의 어떤 2016년도부터 좀 이걸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갑진년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전 연도의 어떤 모습과 다음 연도의 모습을 좀 같이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6년도 병신년, 정유, 무술부터 해가지고 2027년 정민년까지 이렇게 보면 이 세운이죠. 이 세운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운은 나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적용이 되고 제 친구한테도 적용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운을 크게는 구군, 그쵸? 뭐 세계운, 어떤 그런 사건, 기운에 많이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사실 이제 보이고요. 이렇게 3년씩 끊어서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년으로 이렇게 흐른다. 신유술은 금이죠. 해자축은 수의 기운, 임묘진은 목방, 사오미는 화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갑진년, 이민 개묘를 지나서 갑진년으로 오고 있는데 그 이전을 보면요, 그러니까 병신, 정유, 무술년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최순실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어떤 초유의 국가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늘에 태양이 떠가지고요, 신금이라는 도끼로 숙살, 잘못된 것을 태양에 비춰서 크게 이제 쳐내는 모습이었다. 그쵸? 2017년 정유년에는 어땠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정화는 서치라이트, 횃불, 후레쉬의 의미가 있죠. 유금은 핀셋, 날카로운 칼,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신년의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적으로 해서 정유년에는요,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저것 다 캐내가지고 그때 했던 뭐 비서관들 잘못한 사람들 다 하나하나 해서 최순실부터 해서 정유라까지 해가지고 다 재판하고 어떤 그런 정말 서치라이트까지 비춰서 핀셋으로 찍어내는 어떤 모습이 있었고, 자, 이 무술년에는요, 그래서 이 무술하고 개묘년은 월운이, 무술은 간요지동이면서 자체 임묘면서 또 괴강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술충미는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교훈기로서. 그래서 무술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흥망성쇠가 대단히 이제 강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 했는데, 우리 기해년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 기해년도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운으로. 기해년도 11월부터 우한, 중국의 우한에 어떤 그런 이제 무슨 괴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코로나 코비드 19가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겨울부터. 그래서 꽁꽁 얼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 이제 피크였죠. 뭐 거리두기부터 해가지고 뭐 장사도 다 뭐 못하고 해외여행도 금지되고, 천간에 도끼에 숙살이 몰아치고요, 한겨울에 자수에 꽁꽁 얼은 듯한 그런 경직된 세상이 된 겁니다. 세계가 전부 다.
그러다가 뭐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이제 그 주사도 맞고 막 하면서 2021년도에 좀 풀리나 했는데 아직도 추걸이라고 하는 이 정화를 열기를 따뜻함을 임무시키는 글자가 오면서 신축이라는 이 물상은 뭐였냐면 꽁꽁 얼은 겨울 땅에 뾰족뾰족한 고드름이 열려 있는데 맨발로 올라간 듯한 어떤 그런 그쵸? 엄청 아프고 힘들고 촉촉한 겨울을 이 신금의 현침으로써 이겨내야 되는 혹독한 겨울을 이제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2022년도에 여러 가지 백신 같은 걸 1차, 2차, 3차 맞으면서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마스크로서 해방이 되면서 2022년도에 야 살았다. 이제 인월 봄이 왔구나. 우리 이제 좀 살아보자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해자축이라고 하는 그쵸?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이 아직 물러가지 않고 천간으로는 임계수라고 하는 어둠, 추움, 암흑 이게 기운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이 온 줄 알고 열심히 야 이제 됐다고 했는데 아직 하늘의 기운은 임수가 투관을 해서 지나왔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이 겨울 혹독한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묘년이 되면 좀 끝날까? 개묘년이 지금 이제 많이 끝나서 이렇게 완화가 됐긴 한데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은 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묘라는 것은 또 현침이고 개수가 삿갓을 쓴 어떤 저승사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천자 있잖아요. 삿갓을 쓴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묘라고 하는 묘가 현침이잖아요. 이 파살 이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극히 낫같이 또 생기기도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막 휘두르면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내는 쳐내는 어떤 그런 운이 이제 도래를 했다. 열심히 하지만 수생목 하면서 하늘의 기운이 힘들긴 하지만 지지의 현실 세계에 힘을 북돋워 줘서 이제 많이 회복을 했고 이 봄의 기운이 언제 천간으로 드러나느냐. 인묘가 요렇게 갑진을사해서 열심히 지지로 활동했던 수생목이 비로소 2024년도 갑진년에 천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노력했던 봄의 기운, 비로소 이제 조금 꽁꽁 얼어붙었고 경직되었던 이 세상이 조금씩 풀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드러나는 모습이 갑진년에 비로소 펼쳐진다. 을사년 병오년이 되면서 화기 사오미 화방으로 이제 가면서 좀 세상이 이제 활기를 띠고 열기가 좀 뜰 것이다.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운을 늦게 이제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면 이 개묘년은 월운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컸다. 자, 왜냐? 여러분들 보시면 개묘년은 여기 이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정유, 무술, 개해, 임자, 개축 여기까지가 그쵸? 여기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돼서 여기 2023년도 월운입니다. 보면 갑인, 을묘, 간요지동이죠. 간요지동, 정사 간요지동, 무오, 제왕, 양인, 경신, 신유, 간요지동, 개해, 간요지동, 자, 임술, 관대, 백호 이런 월운이 간요지동이나 제왕, 걸록, 관대지로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묘년 속에 있는 월운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여러분들 크게 보면
삼합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요. 삼합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신, 자, 진. 2016년도에 뭔가를 좀 시작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엇인가 시작해서 했던 분들은 경자월에 힘들었지만 좀 중심을 잃었고 그 마무리를 언제 하느냐? 신자진, 수의 삼합으로서 그 마무리와 어떤 이제 한번 단락을 짓는 어떤 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사주명리 공부를 시작한 해가 이 병신년이거든요. 경자월에 코로나가 와서 힘들긴 했지만 밖에 안 돌아다니고 깜깜한 밤 속에 집에서 쥐처럼 밖에 안 돌아다니고 사주 공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제가 21년 정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강의가 지금 한 350강 정도가 업로드가 돼 있는데요. 전체 제가 이제 남은 강의가 60갑자 일주론 남아 있고요. 격용신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살 일부 남아 있어서 대략 앞으로 한 200강 정도를 더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강의가 한 500여 강 정도 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언제? 24년도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신자진의 어떤 수의 이 지혜와 수라는 것은 또 밤이고 수고 지혜와 뭐 이런 인성의 모습이잖아요. 수 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해를 좀 삼아야겠다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갑진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인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인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신미 쭉 이렇게 해서 임술, 개해에서 병자월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쭉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인, 정묘월 2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2024년 갑진년의 실질적인 시작이나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 이 개해월부터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준비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11월 운세 강의를 라이브 방송으로 했는데 해라는 글자 안에 무갑임, 지장간이 있고요. 이 갑목은 시작, 생기. 그래서 내년 갑진년의 실질적인 시작이고 이 해수는요. 이 갑목을 또 장생시키는 글자니까 그렇다고 이게 해수가 생지고 그쵸? 생지라고 해서 막 드러내고 하면 안 돼요. 이 해수라는 글자는요. 밤의 글자 11월이기도 하고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에서 11시 반이니까 그 밤 시간에 막 돌아다니거나 나대면 안 되고요. 다음을 어떻게 내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 내가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막 뭔가 어디 가서 알아보고 영업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라. 이런 운이 또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 좀 크게 좀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갑진년이라는 해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사주에 따라서 갑진년이 반응하거나 이게 어떻게 쓰임새가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갑진이라는 글자의 특징도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그런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면 근데 갑목부터 따져보자. 갑목은 퍼스트잖아. 퍼스트 첫 번째 시작 그쵸? 그 다음에 1번이니까 우두머리 그 다음에 어떤 출발 뭐 계절적으로는 봄 밑에서 뚫고 오는 어떤 직선적인 용출의 힘 그 다음에 어떤 깃발 모습도 되고요 희망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 계획
도전, 이런 의미를 이제 갑목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갑질한다. 우리가 갑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진은, 그러면 진.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진이라는 글자를 나중에 이제 토탈에서 뭐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진은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동물로. 용이잖아, 용. 용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고요. 용은 다른 12지지의 동물들은 보면 쥐, 뭐 양, 호랑이, 토끼는 보면 현존하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동물인데, 용은 어떻죠? 상상, 드래곤, 상상 속의 동물이기도 하고요. 용은 뿔은 사슴의 뿔이고 코는 돼지의 코고, 그쵸? 피부나 비늘은 뱀의 어떤 비닐이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조합, 다양성, 한마디로 버라이어티 한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용을 상상해요. 용. 그리고 능력.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능력. 그쵸?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자, 진의 어떤 또 시간을 한번 따져보자. 시간은 언제죠?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진시,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시간을 아침 진지 드실 시간이다. 아침 진지. 물론 저녁에도 진지를 드시지만, 자, 아침 진지 들을 시간, 아침 언제 먹어? 7시 반에서 9시 반에 먹잖아요. 그럼 술시는 언제입니까? 술시는 반대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이거든요. 회식할 때 술 먹잖아. 회식하는 시간. 보통 회식하는 시간, 퇴근하고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술시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못 외웠으면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 아침 시간에 어때요? 시간이. 자, 일어나서 막 출근 준비하고 바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아침 시간이라는 거야. 하나하나 따져보면, 꾸미고, 그쵸? 바쁘고. 이 시간적으로만 따져도요, 뭔가 시작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진의 을, 개, 무. 자, 을목의 생명체가 막 이제 움직이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계절, 그리고 월이죠, 월. 달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양력 4월이다. 양력 4월에는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냐면요, 청명, 고구가 들어있어요. 하늘이 이제 푸르고 맑고 농사를 짓기 위한 비가 좀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는 늦봄이죠, 늦봄, 만춘. 그래서 모내기를 준비하는 어떤 바쁜 어떤 시간이고, 꽃이 이제 막 봄꽃이 펴서 만개해서 어떤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진토의 어떤 물상적인 모습은요, 이게 토인데, 아까 얘기했던 을개무라는 그 수기를 품고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 느낌입니다. 진흙, 뻘, 그쵸? 이제 뻘 진흙 속에, 그쵸? 용이 들어있는 거야. 용이 갑목, 하늘로 용출, 승천 하는 모습이 이 갑진의 어떤 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이 되기 전에 뭐라 그러죠? 우리 이무기라고 하잖아요. 이무기. 이 용으로서 청룡이 이 진토라고 하는 진흙 뻘을 썰 속에서 승천하는 모습. 갑목 자체가 제가 여기 보면 희망이라고도 써 있었잖아요. 깃발 꽂는다. 전체적인 이 갑진의 모습은요, 갑목이 또 이 생명, 이 생기가 진술충미의 어떤 묘고지 중에 토 중에
가장 어떤 식물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토예요. 을목이라는 지렁이도 좀 들어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수분도 있으니까 얼마나 뿌리 내리기 좋은 땅입니까? 자, 약간 진흙이긴 한데, 그래서 이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니까 전체적인 갑진년은요, 새로운 시작, 희망, 힘들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민 개민을 지낸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진토의 어떤 변화가 있는 해, 그쵸? 그 다음에 전화위복,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해. 그리고 내가 이민 개묘년이었던 2년간 했던 임목의 활동이 천간으로 간목으로 드러나서 결과가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보이는 어떤 그런 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달만 보면, 그러니까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해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진이라는 글자를 한번 우리가 또 잘 해석을 해보면, 진토죠, 진토.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첫 번째는 봄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름으로 가는 한절기, 이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방합적인 모습이다. 방합. 2번은 임수, 이 임수의 묘지.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수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 중에 진은 어쨌든 이 교운기로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뭔가를 저장하고 보관한다. 임수를 저장하고 보관한다. 임수.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임수가 묘지, 그렇죠? 그러면 재성이 재고가 됩니다. 재고. 무토나 기토한테는 이 편재가 임묘되는 창고로서 또 돈을 또 벌어서 잘 임묘해서 내가 저장할 수 있는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육양 유금을 보면요, 요렇게 그래서 일음 오양의 모습을 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를 해서 진 다음에 여기 4월이 되잖아요. 4월. 사라는 글자는요, 육양입니다. 천간으로 보면 병화잖아. 이 병화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오양에서 이름이 바로 이게 임수를 잘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서 육양에 치이지 않도록 나중에 이 신월에 양력으로 8월이죠. 다시 임수가 장생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서 넣어놓는 3개월 동안, 그쵸? 진, 사, 오, 미 구간을 거칠 동안 이 임수가 증발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뭐냐, 이 간목 진토라는 것은요, 토의 기운으로도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의 기운으로도 볼 수 있죠. 진토 옆에 자수가 있으면 자진 합해서 이 진토는 토의 기능보다는 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또 목의 모습을 또 보입니다. 임묘진에서 옆에 임목이나 묘목이 있으면요, 이 진토는 수나 토의 모습보다 목으로서 방합으로서 뭉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 그 진은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 글자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갑진년은요, 상당히 이제 강한 기운입니다. 이게 편재면서, 그쵸? 12운성으로는 쇠지고, 이게 자체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잘못된다라고 뭐 비명 행사한다, 객사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갑진이라는 백호랑 지지에 충형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간지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임술이다. 경술이다. 병술. 자, 임술도 백호잖아요. 진술충, 백호끼리 강한 압력끼리 충하면 어떤 강력한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병술도 백호거든요. 병술이나 임술, 일간이나 일주, 월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이 백호라는 작동을 합니다. 백호끼리 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무술 괴강하고 또 부딪히니까 백호랑 괴강 부딪히면 좀 세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극토 무술 같은 경우는 천극 지충하니까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많이, 그쵸? 이벤트가 엄청 많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진년의 어떤 이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갑진년이라는 해가 가지는 의미부터 해가지고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의 의미, 그 다음에 생극자를 본다, 그 다음에 실제 언제부터 갑진년이 시작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진 않았는데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획일적으로 너무 보지 말아라. 그쵸? 문제는 뭐냐면 이때 태어난 아이, 2월 4일에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딱 규정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오후 1시에 태어났다. 2월 4일날 24년도. 그러면 난설이가 따라서 계면년생이 될 수도 있고요. 계면년 을축월생이 될 수도 있고 갑진월 병인월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난해하겠죠. 나이가 5, 60대에서 40 이상 넘어서 어떻게 살아왔나요를 이제 보게 되면 년월이 년연은 초년, 월은 청년기니까 살아온 날을 보면 어떻게 살았다는 걸 보면 우리가 이거를 갑진으로 볼지 계면으로 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태어난 아이는 그게 참 쉽지 않다는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좀 말씀드린 것이고, 자, 어쨌든 우리가 갑진년 운세를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지금 인트로만 해도 벌써 이렇게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제 갑진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갑진이 가지는 고유 의미, 진이라는 글자, 백호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제 진이라는 토라는 글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봤는데, 요렇게 이제 총론하고 인트로는 여러분들 개요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천간에 이 갑목이라는 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천간의 글자하고 어떤 생극저하에 대해서 실제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